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해외 구매 대행 초보 사업자한테 드리고 싶은 간단한 메시지와 또 아이템 소싱에 대해서 꿀 정보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매 대행은 생업이고 직업으로 신성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치고 빠지는 프로젝트성 작업이나 알바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구매 대행 사업에서 오래 종사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다가 빌딩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자만심에 빠지게 되지만 잊을만 하면 누군가가 응징을 해서 자기 분수를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을요. 최근 단시간에 반짝 떠서 월 1000 쉽게 버는 방법, 월 매출 1억 벌었다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고 핫한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저는 차라리 월 순수익은 6, 700 또는 7, 800 밖에 안 되더라도 구매 대행을 5년 이상 살아남아서 직업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사업자님들을 오히려 리스펙하는 편입니다. 누구나 좀 되면 단시간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코인도 단타로 갑자기 많이 번 사람들의 수익을 인증하고 리딩방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인하지만 그런 분들보다 오랜 시간 꾸준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돈 벌어온 슈퍼 개미들이 진정한 고수로 존중받잖아요. 일단 좋은 아이템을 찾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입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첫 번째 단계인 상품을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싱에 대한 완전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대표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각자가 자신에게 맞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아이템을 소싱하는 방법은 네이버 쇼핑으로 소싱하기, 또 SNS로 소싱하기, 또 유튜브로 소싱하기,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싱 힌트를 얻기, 또 카페 인기글에서 힌트를 얻기 등등 많죠. 아이템 소싱 방법은 사업자 수만큼 다양합니다. 먼저 웬만한 아이템을 갖고 와도 네이버 쇼핑에 가격 비교해보면 가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할인 쿠폰이나 캐시백 마진을 확보해서 싸게 진열하는 경우도 있고요. 글로벌 홀세일러들을 찾아서 경쟁력을 단숨에 확보한 사업자도 있습니다. 또 중국 공장이나 도매체에서 상품을 사입해서 저렴하게 갖고 와서 최소 가격으로 승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분들 때문에 구매 대행 사업자는 늘 가격 경쟁력에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기본적인 아이템 소싱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기준은 사입해서 쌓아놓고 팔기 어려운 아이템을 공략하라 입니다. 가격이 비싼 물건이나 또 창고에 보관이 어려운 부피가 큰 물건들이 구매 대행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은 훌륭하지만 접이식 아이템은 사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다리가 만들어져서 접히지 않는 책상을 취급하면 그게 바로 구매 대행으로만 취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최소 마진으로 가격을 세팅하고 네이버 쇼핑 상위에 랭크되고 구매평이 많이 쌓이면 가격을 인상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일반 소비자보다는 범용적이지 않은 카테고리의 물건들을 찾아서 소싱하기를 권합니다. 농기구, 원두막 자재, 낚시 텐트, 화물선 회전 의자, 디젤 미니 굴삭기 등 찾으면 얼마든지 좋은 상품이 많습니다. 보통 국내 제품을 압도하는 해외 아이템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들 찾을 때는 산업재들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찾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부, 바다그물, 리뷰 많은 순, 해외 직구 보기 이런 방식으로 아이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1688이나 알리바바 같은 도매 사이트에서 원하는 MOQ를 조회를 하거나 메신저로 흥정을 잘 해서 싸게 들여오는 방법을 써보세요. 알리바바의 MOQ는 변치 않은 국룰쯤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은요, MOQ 설정에 큰 원칙이 없거나 얼마든지 거래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초보자는 알리바바 같은 곳에서 MOQ1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상품들 중에서 단수 주문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MOQ1을 조회해도 2개짜리가 많다면 나는 오픈마켓에 1+1로 올려놓으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원뿔딜 활용해도 기가 막힌 소스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격이 비싼 제품이 좋습니다. 관부가세 내는 상품이 좋습니다. 어차피 관부가세는 고객이 내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초보자하고 숙련자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초보자는 고객이 관부가세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서 안절부절하지만 경험자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돈이라는 마음이 단단하게 배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처음 거래할 때는 배송료, 관부가세 등 금액이 헷갈려서 리스트가 약간 있긴 하죠. 한두 번만 거래해봐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단점은 반품이 걸렸을 때를 대비해 로수율만큼을 미리 떼어 놓아야 한다는 점이지만 장점은 경쟁이 덜하고 매출이 쉽게 올라가고 마진도 좋은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글에 그런 아이템을 주목하라입니다.
구매 대행 사업자는 상품명 키워드를 쓸 때 네이버 쇼핑 친화적인 키워드를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조회했을 때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서 조회하는 키워드, 즉 키워드를 네이버에 조회했을 때 파워링크 광고 섹션 바로 아래에 네이버 쇼핑에 조회되는 키워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맹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키워드를 베이스로 상품을 소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인플루언서 등 협찬을 받아서 취급하는 글들이 상위에 도배되고 있어도 같은 아이템인데 블로그로 나온 상품과는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남들이 블로그 마케팅하는데 무임승차하는 기술입니다. 6번째, 잘 팔리는 상품 따라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예전에 많이 히트했던 방식인데요. 아직도 쏠쏠하게 먹히는 방법입니다. 소싱 시 네이버 상단에 있는 파워 상품의 가게로 들어가서 상품 전체 보기를 보고 히트하는 히트 아이템을 따라 소싱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품보다 가격을 더 싸게 가져와야 한다는 것보다 같은 아이템을 갖고 와서 다른 상품인 것처럼 고객한테 어필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네이버 쇼핑 상위에 잘 팔리는 상품과 같은 상품이지만 썸네일도 바꾸고 상세 페이지도 변형하고 외국어도 한글로 충실히 바꾸고 옵션 구성도 바꾸고 특히 가장 중요한 상품명도 상위에 있는 상품과 다르게 작성해서 변형해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꽤 잘 먹혀요. 자,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구매 대행을 진심 직업으로 대해야 된다. 원히트 원더보다 꾸준한 수익 구조 구축하는 데 공을 들여라. 사입해서 쌓아놓고 팔기 어려운 아이템을 갖고 와라. 너무 흔한 소비재보다 레어한 아이템이 너무나 많다. MOQ를 잘만 활용하면 꿀이다. 관부가 내는 상품을 노려라. 블로그나 카페에서 언급되는 아이템에 관심을 가져라. 잘 파는 판매자의 상품을 따라 소싱하되 상품을 완벽 변신시켜라. 즉 흔하게 잘 팔리는 상품을 다르게 팔아라 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